안녕하세요. 휴대전화는 확실히 우리의 삶을 더 편하게 만들지만 위험한 물건이기도 합니다. 화면을 너무 많이 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휴대전화는 때로 폭발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요. 이런 일은 왜 일어나는지, 예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우선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폭발하는 것은 휴대전화가 아니라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폭발은 대개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일어나는데 대부분의 현대식 기기들은 이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어요. 2016년 이후로 배터리 발화 사례는 아주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러한 배터리가 장착된 기기를 항공기에 화물칸에 싣는 것이 금지됐어요. 어떤 경우에는 전화기가 폭발할 뿐만 아니라 발화하고 팽창하고 녹고 심지어 끓기도 합니다. 캐나다의 과학자들은 전화기의 내부를 들여다보고 그 이유를 밝혀냈습니다. 이제부터 물리학과 화학 이야기를 좀 하게 될 텐데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제가 단순하게 풀어보겠습니다. 그게 제 일이니까요. 배터리는 양의 전극전하, 리튬 양극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튬 양극은 전류를 전달하는 물질인 전해액과 부딪히게 되는데요. 두 요소의 그러한 반응은 배터리를 뜨거워지게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리튬 양극의 못된 동생인 음의 전극, 즉 음극이 파티에 합류하죠. 이때 배터리가 뜨거워집니다. 온도가 최대 200도씨까지 올라가죠. 그리고 이 온도에서 전해액은 가연성 물질인 산소, 이산화탄소, 기타 여러 기체들로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배터리는 이러한 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팽창하게 되고요. 좋지 않죠. 보통은 이쯤에서 파티가 끝나지만 가끔은 배터리가 발화하기도 합니다. 그로 인한 결과는 별로 유쾌하지 않습니다. 특히 전화기가 주머니에 있었을 경우에는 더욱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배터리가 말 그대로 진짜 산성처럼 끓었다고 말합니다. 모든 리튬이온 배터리에는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제어기, 센서, 충전 밸런서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전화기 안에 있는 무엇이 이 재앙을 유발하는 걸까요? 사실 배터리가 발화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 전극은 각 배터리마다 다르며 충전 속도도 다릅니다. 따라서 충전하는 동안 휴대전화로 전달되는 전류의 양이 배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한번 충전한다고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겠지만 배터리가 감당하기 힘든 양의 에너지를 너무 자주 공급한다면 조만간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2. 전화기의 충전 수준을 확인하는 칩 또한 고장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칩은 전화기가 그 어떤 것도 필요 이상으로 먹지 않도록 전하 전류를 걸러냅니다. 최대 충전량을 초과하게 되면 이 칩은 자동으로 꺼지죠. 하지만 이 칩이 고장나면 휴대전화는 아주 빠르게 수명이 다할 것입니다. 3. 전화기 안의 배터리는 전화기를 떨어뜨리거나 실수로 밟기만 해도 아주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배터리가 손상되면 전극의 올바른 작동 순서가 꼬이면서 배터리가 파괴되어 폭발로 이루어질 수 있죠. 휴대전화가 더 두껍고 무거웠던 시절을 기억하시나요? 개발자들은 매년 스마트폰을 날렵하고 사용하기 쉽게 만들려고 하지만 얇고 가냘픈 디자인은 스마트폰을 취약하게 만듭니다. 스마트폰을 떨어뜨리면 전극의 경막이 손상될 수 있고 합선이 일어나면서 그 즉시 과열되고 발화할 수도 있습니다. 4. 우리는 휴대전화 배터리가 만들어질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배터리가 조립될 때 긁혔을 수도 있고 기계의 작동이 멈췄을 수도 있으며 작은 금속 입자가 실수로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손상도 파손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생산상의 결함은 드문 일이지만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순 없죠. 여러분의 전화기가 폭발할 확률은 적지만 그렇다고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행히도 전화기가 폭발하는 것을 방지해주는 간단하면서도 믿을 만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1. 충전 중에 전화기가 뜨거워진다면 케이블을 뽑아서 전화기를 식히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기에 축적된 열이 줄어들 때까지는 전화기 위에 뭘 덮어놓으면 안 됩니다. 2. 싸거나 신뢰할 수 없는 충전기는 구매하지 마세요. 스마트폰 제조 업체들은 여러분 전화기의 배터리와 딱 맞는 충전기를 만듭니다. 물론 다른 충전기보다는 좀 더 비싸겠지만 전화기를 새로 사는 비용보다는 덜 들 거예요.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인된 곳에서만 교체하세요.
스마트폰이 폭발했던 업체들은 대부분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사용자들이 신뢰할 수 없는 업소에서 배터리를 교체했기 때문이었죠. 공인되지 않은 사람들은 실수로 배터리를 손상시키거나 값싸고 품질이 떨어지는 배터리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3. 많은 사람들은 전화기를 베개 밑에 넣어놓은 상태로 충전하면서 자는 것을 좋아합니다. 전화기는 개방되어 있는 공간에서 충전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밤새도록 충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웬만하면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낮에 해주세요. 4. 전화기를 뜨거운 곳에서 충전하지 마세요. 태양은 배터리의 온도를 올릴 수 있는데 이는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5. 전화기 배터리가 빨리 닳는다는 걸 알게 되면 공인 서비스 센터에 가져가 보세요. 아마 배터리를 교체하셔야 할 겁니다. 6. 휴대전화를 뒷주머니에 넣고 다니지 마세요. 그걸 까먹고 실수로 앉아버리면 배터리 변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화기의 배터리뿐만 아니라 보조 배터리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2016년 이스탄불의 한 공항에서 보조 배터리를 비행기에 가져가려던 승객을 보안 요원이 막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승객이 화가 나서 보조 배터리를 바닥에 던져버렸는데 작은 폭발과 함께 연기가 났습니다. 막았던 이유가 있네요. 그러니 아무리 화가 난다 해도 절대 기기에는 화풀이하지 마세요, 여러분. 휴대전화 배터리만 폭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트북, 토스터, 호버보드, 전기 자동차가 발화했었던 사례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암울한 분위기로 영상을 마무리하고 싶지는 않네요. 그래서 전화기 배터리를 더 오래 사용하기 위한 몇 가지 조언을 준비해봤습니다. 1. 충전이 끝나면 케이블을 뽑으세요. 완충된 배터리를 계속 충전하는 것은 배터리에 스트레스를 주는 행동입니다. 우리의 근육과도 같아요. 격렬한 운동을 한 후에는 휴식을 취해야 하죠. 그렇게 과도한 훈련을 1년 정도 계속해버리면 배터리 성능은 눈에 띄게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더 빨리 닳을 거고요. 또한 개발자들은 전화기를 100%까지 충전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2. 필요시 전화기를 수시로 충전하되 조금만 충전하세요. 전화기를 계속해서 100%까지 충전하고 배터리를 완전히 방전될 때까지 사용한다면 배터리는 500에서 700회의 충전 사이클을 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배터리를 약 50% 정도까지 떨어졌을 때 조금 충전하고 다시 떨어지게 두면 배터리는 1500회의 충전 사이클을 소화할 수 있을 거예요. 이상적인 수치는 항상 전화기를 40에서 80% 사이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3. 기온을 주시하세요. 태양 광선뿐만 아니라 추위도 배터리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 휴대전화를 재킷 주머니에서 꺼낸 채로 돌아다니는 것은 좋지 않은 생각이에요. 4. 배터리를 0%까지 완전히 방전시킨 다음 완전히 충전시키는 것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좋습니다. 이 훈련은 충전 수준의 올바른 표시를 담당하는 메커니즘을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최소 2-3년에 한 번은 기기의 배터리를 교체하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전화기를 충전하고 있지 않을 때 충전기를 콘센트에 꽂아놔도 괜찮을까요? 전문가들은 전화기가 충전 과정에서의 전원 공급을 완전히 제어하고 기기에서 충전 케이블을 분리하면 전원이 꺼지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품질이 나쁜 충전기를 가지고 계신다면 위험을 무릅쓰는 것보단 플러그를 뽑는 것이 가장 좋아요. 특히 자리를 오랫동안 비우실 거라면 말이죠. 어땠나요? 여러분도 충전 좀 되셨나요? 오늘 새로운 걸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와도 공유해주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멋진 영상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클릭하시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